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서는 이제 창업과 이제 어떤 벤처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창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각종 우리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항상 이제 중요한 용어는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제품 서비스. 여러분들 요 이제 창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제품에만 국한이 되어있는데 서비스예요. 서비스. 응? 선진국형 산업 구조가 바로 이제 서비스 산업이에요. 응? 자, 이런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판매하기 위해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기업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체 하나의 생명체. 곧 과거의 기업의 관점은요, 유기체 아니야. 한번 시작이 되어지면요, 끝까지 살아남는 것으로 봤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 결정이다. 그래서 생명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듯이 기업에도 돈이 들어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회사에서 우리 이제 종업원들끼리 어떻게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도.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은 창업 기업가들의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위험 감수적인 모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업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창업자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이제 포괄 승계, 형태 변경, 폐업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는 요거는 이제 창업지원법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동일한 세 분류 네 가지가 같은 업종. 그래서 추가된 업종의 경우 추가 업종 매출액 비율의 50% 이상인 이제 동종 사업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창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았네요. 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의 꿈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 경제 발전에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이에요. 곧 기업은 창업을 통해 가지고 탄생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뭐 삼성이니 LG니 현대니 이런 기업들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우리 기업가들의 어떤 창업 과정들에서 이제 살펴보았잖아요.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창업을 한 거예요. 지금 거대한 기업이 되었지만 창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창업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 활동을 통해서 자원을 새롭게 활용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생산성의 향상으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직접적인 관련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공헌을 한다. 자, 다섯 번째, 이제는 이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그래서 과학 기술의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하고, 여섯 번째로 창업으로 인해서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국가의 국제 수지 개선에 기여를 하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제품과 기술의 개발은 환경 개선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활동을 해서 환경들이 파괴가 되어지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건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요즘에 열광하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그게 뭐냐면 크릴 오일 들어보셨죠? 크릴 오일. 건강에 굉장히 좋다. 뭐 오메가도 있고 뭐 인지질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이 영양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크릴이라고 하는 것이 남극해에 있는 이 가장 이 먹이사슬에서 가장 낮은 단위에 있는 것이 이제 크릴이거든요. 그런데 이 크릴을 잡으면은 크릴의 상위 단계에 있는 이 생물체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해요. 특히 크릴을 잡아서 우리가 이제 크릴 오일을 먹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들어오느냐? 크릴이 이 탄소를 심해에 가두는 역할을 한대요. 우리 지상에 있는 이산화탄소들 있잖아요. 탄소들. 이 탄소들을 먹어서 심해에 가두는 역할들을 크릴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크릴 오일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반면에 어때요? 지구의 환경은 파괴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릴을 잡는 이제 기구가 있대요. 어업기구가 있는데 크릴을 잡는 데에 대해서 이제 뭐 쿼터제라든지 이제 조업을 이제 조금 더 줄인다든지 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혔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창업 시 이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이에요. 자, 누가 할 거야? 그죠? 자, 무엇을? 내게 맞는 아이템, 응? 인지. 언제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입지.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입지. 어떤 건물을 보면은요. 어떤 건물에 있는 어떤 상점은 이상하게 좋아 보이는데 망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곳은 계속 잘 돼서 바뀔까요? 아니에요. 안 돼서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들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응? 내가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뭐냐는 얘기인 거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영 철학들, 정말 거창하지만 경영 철학이라고 하죠. 우리 개인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신, 내가 창업을 했어. 이게 나중에 경영 철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어지고, 자, 그래서 창업의 3요소, 바로 이제 인적 요소, 물적 요소, 목표 요소, 곧 창업자, 자본, 창업 아이디어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창업자를 도와줄 이제 기업 조직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인적 자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여기에 필요한 이제 물적 자원인 자본. 그래서 이제 기술, 설비, 재료나 부품 등을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비자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기업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대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지는 것은 창업자의 어떤 유형 또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보유 능력과 기업 성과 창출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이제 요 그림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가는 기업의 이제 성과에 직접적으로 공헌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한 이제 기업가의 업무는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기업 경영 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결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전반적인 경영 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기업가형 능력 이용해서 기업가형 인재. 그래서 이제 뭐 성과 창출 공헌 방식 직접, 그리고
능력용 등 일반적인 관리 능력까지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기술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경우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창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언제 많이 이제 일어났었냐면 1990년대에 우리는 이제 벤처 버블이 일어났을 때,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제 기술적 경우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리적 임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재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바블로까지도 일어났었고요. 자, 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일반 창업자들 이제 폭넓은 경험과 고학력, 미래지향적이고 관리적이고 도전적인 성향들을 갖는 형태. 사내 창업자는 조직 내 확보된 이제 재반되어지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혁신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창업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창업 의사결정 과정은 우리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기업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겨나는 기업들은 각각 독특한 면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의사결정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이는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창업의 계기에서부터 창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사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사업에 연결시키는 과정을 첫 번째 과정에서의 첫 번째 그래서 여기 그리고 생산 스타일 두 번째로 이제 발견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실제 창업과 연결되도록 이제 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창업자의 성장이나 출신 등 인적 배경이나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창업이 매력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단계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창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죠. 가능성 검토. 그래서 이제 정책 지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즘 이제 뭐 창업 지원들 중에 청년 창업 지원 굉장히 이제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자금 조달이라든지 또는 이제 인적 구성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타당성이 검증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의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우선은 내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변화들을 따라서 이 성장 과정, 내가 이제 성장해오는 과정들, 내 자신의 어떤 환경이에요. 여기 이제 매력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인식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학습 의욕을 좀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창업 가능성을 검색을 합니다. 창업 가능성을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약점이 무엇이냐. 자, 우선은 우리 창업 가능성을 확인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죠? 창업 가능성 여기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가능성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라든지 창업자의 배경이라든지 마케팅, 역할, 모델, 또는 자본, 조달 등 창업의 구체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조달원의 우호적인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창업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처해 있는 이제 문화, 하위 문화, 가족, 교육, 동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창업에 대한 욕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업가 역시 이제 우리 이제 창업가 또는 기업가 이들에게 이제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교육과 이전의 직업 경험이 중요시 되어져요. 그래서 교육은 필요한 사업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지만 기업가들은 자기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경향성들이 굉장히 짙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부 역량.
약점과 강점들을 좀 파악을 해요. 외부적으로는 또 이제 기회와 위기는 어떻게 있는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스왑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인 환경 분석도 있죠. 경제적 분석들, 정치적인 분석들, 시장 환경, 그래서 내부 환경, 기술적인 환경들을 이제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들어섰는데 산업구조의 변화, IT 기술의 발전, 글로벌 경제와 등은 많은 창업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수요자의 욕구 다양화,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의 가치관, 또 조기 퇴직자, 특히 요즘 이제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 확대,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의 장려와 그에 따른 증가 추세들, 또 이제 투자 규모에 비해서 고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증대가 되어지면서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이제 글로벌화의 지속적인 어떤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어지면서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발달은 이제 더더욱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창업을 봤으면 이제 벤처라고 하는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 다양하게 이제 개념화를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제품 또는 사업 방법이 기술 혁신과 창조성의 바탕을 두고 고수익을 추구하며 사업화의 과정에 고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경영으로 유연성을 견지하는 기업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대기업에 이제 종속되지 않고. 근데 뭐예요? 문제는 고위험이죠. 고위험. 자, 그래서 여러 나라 이제 각국의 이제 정의들 이제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OECD 이렇게 이제 개념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벤처 기업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벤처 확인 요령이라고 해가지고 2006년 6월 2일에 이제 중소기업 정보시 제 2006-14호에 정해져 있어서 벤처 기업 요건이 이제 갖춘 기업들을 이제 벤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벤처 기업으로 인정하는 벤처 확인 요령에 정한 기준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래서 벤처 기업의 육성을 위한 이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관주도에서 이제 시장 친화적인 개선한 제도이고요. 이제 벤처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조세, 자금, 인력 등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벤처 기업들의 유형들이 이제 벤처 투자 기업도 있고 연구 개발 기업, 기술 평가 보존 대출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확인증 발급하는 게 이제 여기 확인증 발급을 받으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벤처 이제 캐피탈 협회라든지 기술 보증 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을 통해 가지고 각종 이제 재무적인 지원들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인정 기간은 이제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제외 업종은 숙박, 음식점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오락업, 문화업 등은 이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벤처기업들의 이제 발전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1950년대 나사 중심으로 이제 군사 우주 개발 기술과 인력들이 냉전 체제의 완화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및 기회 창출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수한 군사 우주 개발 기술들을 민수용 민간 제품의 생산에 활용하고자 서부의 실리콘밸리,
동부의 루트 128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 기반 기업 창업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반도체, 70년대에는 유전공학, 그래서 전통적인 전자공학 기업들, 80년대에 대해서는 우주항공 산업들, 정보통신 산업들,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 벤처기업의 모태가 이제 미국이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도입이라든지 모방에 의해서 혁신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80년대 초에 큐닉스, 삼보컴퓨터 등 최초의 벤처 기업이 전지전자, 전기전자 산업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제 아래 한글이죠. 한글과 컴퓨터, 메디스, 미래산업 등 86년에는 이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제정이 됐고 87년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들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큰 틀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19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에 벤처 육성 정책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나 관주도의 육성으로 인해서 2000년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한 기업들이 이제 육성이 되어야 된다. 이제 진화하는 기업의 진화의 결과다. 벤처기업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한 기업들의 진화의 결과다. 자, 그래서 이제 벤처는 우리 이제 생태계라고 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기체적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죠. 성장하고 진화하고 융합하고 그리고 또 분화 다 흩어져. 자, 이루어지는 어떤 자기 증식 시스템이에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벤처기업의 생성, 성장, 성숙, 퇴출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우리는 벤처 생태계라고 이렇게 일컬어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생태계로서의 조건은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사회, 문화, 정치, 법률, 과학기술, 경제산업 기반 등 역사성을 가지고 축적이 되어지고요. 단기간의 개선 향상은 어렵죠. 이것은 어떤 이제 특정한 기술들이 오랜 기간 산업으로 있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분화하는 과정들을 겪어서 사회적으로 이전이 되어진 현상들을 뜻하게 돼요. 근데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겠죠.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 그래서 창업자의 이 창업과 개척적인 정신 또는 성취 의욕이 고취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들, 도전에 의해서 실패가 관용하는 풍토. 참 이게 우리나라에 좀 부족해요. 그죠? 실패하면은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 벤처 생태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미국은 어떠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인식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실패 당연한 거다.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실패하면 지원을 못 받아요. 정부든 각종 유관 기관들에게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데 이제는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이 이제는 관용적인 어떤 사회 문화로서 좀 자리를 잡아야 돼.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 삼성인, LG 이런 대기업들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가야 되는가? 아니죠. 유기적으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니즈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회의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치 법적인 부분들이죠. 각종 규제라든지 규제 완화, 기업하기 유리한 이제 법적 요건들이 좀 필요하겠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거 타파하려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바꿔야 된다.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미안한 얘기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반기업적 정서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 대기업이 포춘 500대 기업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아이러니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각종 기업이 활동하기 좋아야지만 성공하는 나라예요. 또 부자 나라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다. 과거의 창업? 아니죠. 어떠한 큰 기업에 가서 월급쟁이 해야 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창업으로 변화를 하게 되어진 시대적인 정치적인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해요. 솔직히. 자, 과학기술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인력의 투자라든지 기술 혁신, 지식과 이제 정보의 축적들. 대학과 벤처기업의 발전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산업 부분에서는 보면 이제 금융산업 기반이 되어지고 시장의 규모와 성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창업을 촉진을 하거나 또는 저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나라의 발전 이퀄 기업의 성장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곧 나라가 기업을 성공하게끔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라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또 기업의 창업을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이 오히려 나라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볼 수 없는 어떤 구조가 바로 우리나라의 구조예요. 자, 실리콘밸리의 이제 벤처 생태계를 보시면 실리콘밸리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대학들, 특히 스탠포드 이제 벤처 캐피탈 누구예요? 이제 나스닥에서 들어오는 거죠. 나스닥. 우리나라는 뭡니까? 벤처의 돈.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죠? 코스닥은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급 인력들, 그래서 이제 수준 높은 어떤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고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연계가 되어지면서 실리콘밸리 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가장 중심적인 어떤 이제 이런 벤처 기업이 모여 있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다. 이러한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제 벤처 이제 생태계는 어떠한가 좀 보게 되어지면요. 이 1996년도 이전에 우리 이제 96년 또는 97년이 이제 외환위기였어요.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태동기였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경제적 인프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것만 있었죠. 기업가 정식 그리고 R&D 투자하는 거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 및 퇴출 장벽들이 조금 이제 변화를 하게 되어졌고 자 이제 기반 구축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2000년까지 해서 이렇게 기업가 정신, 과학기술 접근적 창업적인 의도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보통 정도. 조정기 이제 2004년도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늘어나게 되어진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학술, 이제 산학연, 산학연 연계해가지고 변화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2005년 이후부터 이제 제도약기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인프라, 사회적, 문화적인 인프라, 과학기술 및 교육 인프라 법적 제도적인 인프라들의 어떤 변화들을 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벤처 생태계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